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힘든 사회에서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 고민들을 다룬 책입니다. 크게는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 그리고 가족, 친구, 직장, 연애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뤘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책을 선물 드리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5월 12일 어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 새 책입니다. 네, 우선 이 책은 양재진, 양재웅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쓰신 책이에요. 현재 유튜브 양부로 채널로도 활동 중이신데, 특히 양재진 선생님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프로그램 중에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패널로 출연을 하셨어서 그때부터 봐와서 좀 많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번 달에 저희가 이분들과 합방을 할 예정이었는데 스케줄이 좀 맞지 않아서 합방을 하지 못하게 된 점 개인적으로 참 아쉽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자존감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를 해도,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휘둘리고 남들의 평가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나 자신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낮다는 의미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내용 중 하나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계획한 바를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은 내 자아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더 쉽고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내 손으로 끊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많이 억압받고 나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고 나의 선택권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그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내 곁에 부모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에 맞춰서, 세상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고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 자존감이 점점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삶에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안과 걱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각이 많은 성격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상상하며 과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불안과 걱정은 사람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럴 때는 힘들더라도 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안함이 점점 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의 내가, 6개월 후의 내가, 1년 후의 내가 오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와 오늘 내가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내일은 또 뭘 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내일도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머무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걱정만 많아지고 불안함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온 대로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흔히 말하는 스스로 노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잘 된 게 아닐까?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시점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이거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안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지 마세요. 지나치게 좋은 나로 지내려고 하면 관계를 맺을 때 나를 제한적으로만 개방하거나 상대를 방어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결국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워지죠. 이거는 인간관계나 연인관계 모두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특히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선 내용처럼 내가 나의 좋은 부분만 상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느라 나의 모습을 일정 부분 숨겨왔고 상대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태세를 갖춰왔다면 나중이 돼서 서운함이 너무 커지고 불만이 너무 커지면 그때 돼서는 어떡할 건가요? 시간은 지났지만 그동안 서로 온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이 돼도 그저 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돼서 갑자기 버럭하고 화를 내기라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도 상대에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불만이나 화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모습들도 서로 공유를 했을 때에야 비로소 깊고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연애 실패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 없이 나의 감정만 보고 일방적으로 질주하는 것이죠. 첫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꼭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했냐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줬냐 이 차이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둘 다 적절히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딴에서는 이게 100점짜리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의 이러한 노력을 100점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적절하게 욕심을 부리고 적절하게 배려를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내용은 저희 채널 많은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일 텐데요. 이별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인 간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홀로 지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에게 쏟던 시간을 스스로에게 투자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 더욱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별 후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한 구독자분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앞선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그동안 상대에게 쏟았던 노력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별 후에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지낸다면 구독자분의 질문처럼 앞으로도 잘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성과 노력들을 나 자신에게 쏟는다면 내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의 자존감, 나의 가치, 가족관계, 연인관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내가 만들어 가야 하니까 내가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 나 자신에게 온 마음 다하여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 자신이 나에게 보답을 해줄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 젊은 층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본질적인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들까지 함께 다뤄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두 분께서 상담을 해주듯이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 부분이 좀 다른 책들과 차별점이 있고 신선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챕터가 많고 다양한 주제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책의 길이가 238페이지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짧게 느껴졌고 페이지 수가 조금 더 길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책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에 대해서 좀 정성껏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15분을 추첨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도 함께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